네, 수능 특강 영어 12강. 이제 어휘추론이죠?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could think of fluency 해서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자, 당신은 여기에서 이제 핵심 단어로 fluency가 들어갑니다. 그럼 fluency 하면 우리가 유창성이란 뜻으로 이제 쓰이죠. 유려하게 흘러가는 거.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대로 잘 흘러가는 게 뭐 언어에서도 유창성이 있다, 뭐 유창하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힘이 없이 그대로 쭉 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능숙함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이런 능숙함을요, 유창함을요, 뭐로 생각을 하냐면 뇌의 시도로 생각을 합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어떤 이제 사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뇌의 시도로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건 뭐랑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냐면 더 이제 뭔가 이제 심사숙고하고 분석하는 평가와는 반대가 되어지는 아주 직관적이고 빠른 사실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시도로서 유창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창성이라는 건 뭐예요? 능숙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주 뭐 심사숙고해서 '얘는 뭐지? 쟤는 뭐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 그거지.'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능숙함, 유창함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문장 잡아야 되니까 잠깐 정리를 해 보면요. 우리가 능숙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능숙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빠르고 직관적인 사실 판단이 되는 거죠. 얘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뭔가 분석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고 직관적인 사실 판단이고 반대가 되는 거는 이제 분석적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소재만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낱말의 쓰임을 찾으려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 소재가 무엇인지 꽉 잡은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한 방향이나 어조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능숙함이라는 게 뭔지 소재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글에서 다음 문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of course, 물론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면 뇌가 익숙한 것들을 더 유창하게 당연히 이제 능숙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나쁜 건 아니래요. in itself 그 자체로. 자, in itself는 그 자체로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양보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자, 글의 구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자, 당연히 뭐뭐 해. 하지만 in fact는 역접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양보를 해 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친구 성격도 좋고 너무 좋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하지만 나 걔랑 사귀기 싫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면 그 양보를 한 거에 대해 역접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러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뒷얘기가 더 중요해."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of course를 보는 순간 그리고 yes나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쁠 수 있어라는 걸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 나가는 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구조적으로 나오는 구문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볼 때 고3 3월에서도 등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양보가 되면 다시 역접이 된다라는 거. 자, 사실 in all likelihood 가 모든 가능성에서 아마도 유용하고 또 이제 어떤 적응적인 그런 이제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거나 아니면 rule of thumb 했으니까 어떤 경험 규칙일 겁니다. 많은 이제 상황에서. 자, 근데 그래서 it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exhausting 뭐 이제 굉장히 뭐죠? 소진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걸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모든 정보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제 진이 빠지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시 나타내는 거는 앞에서 이제 분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다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You know that. 당신은 압니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거 그걸 읽자마자 알아요. 이것은 has been repeated to you many times. 여러 번 당신에게 반복이 되었던 거고, you can process it 했으니까 그것을 빠르고 유창하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실 그거 모든 경우에서 유용합니다.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죠? 역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에서 역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임팩트는 여기에 붙어야지 더 좋습니다. 하지만 the real problem, 정말 문제는 자, 그래서
물론 좋고 만약에 이거 다 생각해야 된다면 정말 이제 소진이 그러니까 에너지 소진이 클 거고 효율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진정한 문제는 is that 뭐냐면 이제 무언가가 can be true 사실이고 사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문제래요. 근데 여러 이유에서. 근데 other than 뭐 이유에 우리가 이렇게 familiarity 앞에서 얘기했던 능숙함, 친숙함 외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사실이 옳고 그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큰 문제래요. 그래서 빠르고 직관적인 사실 판단 양보를 해줘서 정말 뭐라고 하냐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유용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처리하려면 힘드니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연결사가 들어간다면 but이 여기 들어갔겠죠? 이야기가 바뀝니다. 자, 유용하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능숙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능숙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이제 뭔가 사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인제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에 바로 뭐가 나오죠? 바로 연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인제 if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예시가 들어갔다는 건 내가 얘기한 이 이제 그 글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따라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if I were to ask you 너에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볼 거냐면 얼마나 많은 이 각각의 그 종류를 여기에서 종류를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사가 끌어주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구예요. 모세가 데려갔는지 그와 함께 그 방주에다 태워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태우고 이제 각각의 종류의 얼마나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데리고 갔어라고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true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despite the fact 사실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전치사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아의 방주죠. 모세의 방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 사실은 그 성서에서 바로 모세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건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그건 뭐였냐면 노아였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두 마리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두 마리라는 이제 이 능숙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두 마리요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옳은 답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모세가 아니라 인제 노아여야 되니깐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 뇌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능숙함이라는 거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익숙한 답을 피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익숙한 답을 이제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싱,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익숙한 것만 처리해서 딱 그냥 꺼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 그래. 두 개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숙함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 이제 false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숙함만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뒤에 글이 쪼끔 더 추가가 돼서 내신에서 출제가 된다면 능숙함 외에 필요한 인제 우리 뇌의 처리 과정이 무엇이 있는지 쪼끔 더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숙함이라는 거 빠르고 직관적인 사실 판단이라 굉장히 유용하지만 사실은 능숙함만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양보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글의 구조를 익숙해질 수 있게끔 나올 때마다 of course나 yes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어디에서 역접이 될까?'를 유심하게 보고 인제 글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 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타겟팅을 하고 segmentation 했으니까 세분화를 한다라는 것은요. of prime importance 했으니까 아주 주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형용사로 볼 수 있습니다.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바꾸자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primarily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부사로 바꿔야 되겠죠? primarily important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해석도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미디어 전략에서 타겟을 잡고 또 세분화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전략. 뭐가 중요하냐면 타겟팅을 잘 해야 되고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제 미디어 전략을 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분화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당연히 미디어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아동 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나의 타겟팅은 누구죠? 어린 아이들이죠. 그리고 세분화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 내가 이거를 미디어를 흘려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했으니까 점점 이제 증가가 됨에 따라 그러니까 점점 증가가 됐죠. 근데 뭐가 증가가 됐냐면 미디어 채널도 많아지고요. 또 그 미디어 장치도 증가가 됐어요. 주어 1 번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되는 세분화는요. 그 미디어 어디언스의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고 있는 시청층의 이런 이제 세분화가 뜻하는 건 뭐냐면 미디어를 볼 수 있는 도구도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미디어의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소비자의 타겟팅이 되는 그룹, 그러니까 이 내가 이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both easier 더 쉬워지고 이 타겟을 한다라는 게 쉬워지기도 했고 또 더 어려워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도달하는 거. 자, 타겟팅하고 세분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어떨 때는 easier 하고요. 어떨 때는 more difficult 하대요. 중요한데 이걸 해내는 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긴지 뒤에 한번 봅시다. 두 개로 나뉘어 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먼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easier 더 쉽습니다. 근데 to reach in the sense 어떤 면에서 더 이제 다가가기가 쉬워지냐면 이런 이제 그 청중들이 이제 세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좁은 이런 흥미 그룹으로 나뉘어졌다는 거고 그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수천 개의 특별한 그러니까 취미의 어떤 이제 매거진스 있으니까 잡지와 그리고 TV 채널에 의해서 다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이해 그룹이 더 좁게 됐기 때문에 세분화되는 게 더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asier 더 쉬운 부분은 뭐냐면 집단의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럼 또 세분화가 됐으니깐요. 뭐 예를 들어서 100 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서 10 명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10 명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10 명의 취미에 맞춰서 내가 잡지나 미디어를 생성해 내면 돼요. 이 부분에서 되게 쉽죠. 그래서 if an advertiser 만약에 주가요 누구한테 도달하고 싶냐면 송어 낚시꾼 아니면 스포츠카 열성주의자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다가가고자 싶으면 그러면 이제 아주 특별한 그런 출판물이나 TV 쇼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비아이클인 그 이제 이상적인 장치인 거죠. 타겟팅을 하는데. 이렇게 좁게 구분되어진 이런 청중을 타겟팅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제 장치가 되어지는 TV 쇼나 출판물이 있을 거예요. 자, 송어 낚시꾼들한테는 뭐 앱을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송어가 지금 어디 많이 잡히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그 앱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좋아요. 송어 낚시할 수 있게끔 해 주니까. 그래서 인제 집단 크기가 작아지면 광고나 어떤 이제 미디어를 이제 노출할 수 있는 노출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인제 낚시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죠? 뭐 스포츠카라든지 뭐 하나에 꽂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만 낚시 용품 팔고 싶으면 광고를 하면 되잖아요. 타겟팅이 이런 면에선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하지만 consumer groups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의 그룹들은요. are also 또한 더 어렵습니다, 도달하기에. 왜냐면 에이전시가요, 회사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have difficulty in ing 이는 빠져도 되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이 타겟 그룹으로 이 청중들을 다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도달하기 어려워요. 자, 송어 낚시꾼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게 어려운 그런 어려운 청중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they are sufficiently large to be workable 했으니까 어떤 이제 일반적인 광고주들이 일을 처리를 하기에는 충분히 큰 타겟 그룹으로 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낚시꾼이 아니라 이제 뭐 뭔가 조금 큰 규모로 팔아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디까지 타겟팅을 잡아야 되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취미나 이런 것들로 쪼개졌을 때는 그 취미를 하는 사람들만 따라가면 되는데 '아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비누를 사용하게 될까?' 이거를 타겟팅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요. 자 그래서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en 했으니까 이런 이제 송어 낚시꾼을 타겟팅을 하는 것이 is useful 유용하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너가 낚시용품을 파는 거는 더 쉬울 수는 있겠지만 not for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 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판매에 있어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but 다음에 not이 들어가는데 it is not 원래는 이제 뭐죠? it is not useful. 이게 이제 다 생략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그런 상품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송어 낚시꾼이 아마도 다른 어떤 소비 흥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제 그런 그 하나의 어떤 취미를 도와줬던 이제 미디어의 어떤 그 장치가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제한된 그 대부분의 광고주들에게는 제한된 사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한이 unlimited가 들어가면 제한되지 않은, 제약이 없는 사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제약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두에게 판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약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낚싯대를 파는 거는 편하지만 비누를 판다거나 뭐 인제 아니면은 뭐 휴지를 판다거나 했을 때 타겟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죠? 표적 집단 분류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적 집단 분류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공공재 같은 거 뭐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비누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낚시꾼들 찾아가는 거 쉽지만 그 낚시꾼들 중에서 '누가 비누를 필요할까?' 이거 되게 유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불특정 다수한테 내 비누를 팔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잡고 언제 내가 이런 미디어를 송출을 해야 되지? 이게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재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글의 구조가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앞문장에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인제 이런 타겟팅을 한다라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를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지금 두 개로 나뉜 거죠. 자, 쉬운 부분, 이럴 때는 쉬울 수 있어. 하지만 이럴 때는 또 어려울 수 있지라는 두 가지의 상황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전략, 타겟팅과 세분화가 중요하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양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번 문제가 요지나 주제로 나오게 됐을 때는 뭐 이제 양날의 검이라든지 두 가지 측면, 뭐 반대되는 개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지나 주제 찾으실 때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4번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맥상 낱말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 12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얼른 가지고 오세요.